안녕하십니까, 유원석입니다. 며칠 전 김무성, 유승민, 조갑재, 정규재 또 뭐 2명이 있다는데 제가 잘 기억은 안 납니다. 그런 우파의 지도층이라고 할 만한 사람들이 회합을 가지고 뭐 반문연대, 보수대 통합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뭐 사실 크게 이야기거리가 될 일도 아닙니다. 그분들의 면면이 우리 우파들에게 모두 잘 알려진 사람들이긴 하지만 지금 현재의 그 혼란의 난맥상을 뚫고 나갈 만한 무슨 추동력을 가진 분들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 면면들의 그 개별적인 인물들을 제가 나름대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김무성이라는 사람, 이 사람이 항상 문제한데 사실 김영삼 밑에서 정치를 배운 사람이죠. 그리고 요직도 많이 맡았고, 그런데 그 사람의 사고방식이라든지 어떤 국정 비전이라든지 그런 건 거의 없습니다. 좀 심한 말로 머리가 좀 빈 사람입니다. 김영삼 씨도 원래 좀 그런 면이 있었지만 어떤 구체적인 국정 문제에서 어떤 자기 나름대로의 소신이나 비전을 가지고 국가를 이끈다기보다도 그냥 정치 바람에 이리저리 휩쓸리기도 하고 그 정치 풍향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그냥 일반적인 정치꾼일 뿐입니다. 더구나 김무성 씨는 아주 애국 시민들에게 반역자라는 낙인까지 지켜서 다음 내년 2월달에 뭐 대선이 아니고 대표에도 출마하지 않겠다고 얘기를 했으니 솔직한 말로 한물간 사람이라고 봐야 됩니다. 이 유승민이라는 사람은 나름 똑똑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는 모르지만 뭐 학력이나 또 평소 말하는 걸 봐서는 자부심도 있고 국가 정책 문제에서 구체적인 어떤 세부 사항도 자기 나름대로 소신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 보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은 정치인입니다. 정치인이란 무엇이냐 하면은 물론 개인 소신 그런 것도 아주 중요하고 그 사람의 어떤 개인적인 좀 품성이라든지 아니면은 어떤 국가관, 경제관 그런 게 아주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치인이라는 것은 일단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모인 정치 집합체입니다. 특히 여당일 경우에는 국정의 중요한 몫을 책임의 몫을 차지하고 있는 그런 단체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당시 전 세계적으로 이지 퀀터티라 해서 퀀터티 이지죠. 대량 통화 발행으로 기업들의 경쟁력을 높이고 경기를 부양시키기 위해서 전 세계가 발버둥 치고 있을 때 우리도 거기에 맞추어 기업의 성장을 장려하고 또 그들에게 자본의 좀 넉넉함을 주기 위해서 법인세 또 낮추거나 아니면 동결시키자. 그리고 복지후생은 맞춤형 복지로 실질적인 도움이 가게 하자
하는 뜻으로 정책을 수행하고 있는데, 원내대표라는 사람이, 그것도 국회의 원대표 발언에서 세수 정대 없는 복지는 거짓말이다. 세수를 높여야 된다. 그렇게 정면으로 대통령에게 반기를 들면은 그걸 참고 있을 대통령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 다음 강요회의에서 대통령이 박근혜 대통령이 노발대발을 한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 사람 자신이 개인 정치를 하려 한다고 비난한 것도 그건 아주 당연한 일입니다. 유승민이라는 사람이 아무리 개인적으로 똑똑해도 그런 짓은 하지 말아야 할 짓을 저질렀습니다. 그것도 대통령 임기 초에 말입니다. 대통령을 얼마나 깔보았으면 그런 소리를 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 사람은 정치인으로서 자질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 외에 김무성, 유승민은 탄핵에 찬성하고 실질적으로 탄핵을 성공시킨 역적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정치판에서 사라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기울일 필요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 조갑재라는 분은 아주 오랜 시간 반공, 반좌파 활동으로 고생도 많이 하셨고 또 우리에게 많이 알려지고 존경도 받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의 기본 성향은 어떤 것이냐면은 박정희 시대의 기업 위주 경제 발전 그리고 좌파에 대한 경계심 그리고 좌파를 철저히 늘려야 한다는 그런 반공주의자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옳은 말씀이죠. 생각도 정확한 분이고. 그런데 시대의 변천을 크게 세밀하게 읽고 있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그런 숭모, 즉 숭상하고 사모하는 그 정도의 마음을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 수행 방식에 조금이라도 이해하고 보탬이 되었다면 아마 그분은 좀 더 세련된 설득력을 가질 수 있었을 겁니다. 그분이 무척 못마땅하게 한 것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좀 못마땅하게 생각한 것은 좌파에 대해서 너무 관대하다. 그 다음에 경제 발전 추진도 경제 민주화니 그런 면에 고개를 좀 많이 돌려서 그런 방향으로 고개를 많이 돌려서 조금 무력하다. 아마 그런 부족함을 많이 느끼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어버렸지만은 그렇지만은 순수한 마음으로 그들을 받아들인 사람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끝내 배신당한 사람을 욕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강도를 맞았으면은 강도를 욕을 하고 잡아야지 집안을 조금 허술하게 했다고 그 허술하게 한 점을 미워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런 면에서 그 조갑재 씨 그분의 사고방식은 조금 너무 경직되어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정규재라는 분은 아주 경제통이죠. 한국 경제에서도 오래 활동을 하셨고 어떤 TV 대담이나 모든 데서 나와서
우파 경제를 많이 설파하고 설득하고 또 그를 따르고 지지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저 역시도 그분에 대해서 호감을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분의 단점을 조금 찍어서 이야기하자 그러면은 뭐 정치적으로 좀 흔들리고 왔다 갔다 한다는 것까지는 뭐 저는 별로 문제 삼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원래가 정치 출신은 아니니까요. 그분은 소위 신자유 경제, 신자유 개방시장, 거기에 큰 기대를 가지고 그 시장 경제 체제를 굉장히 옹호하는 분입니다. 물론 뭐 그렇다고 해서 그게 나쁜 건 아니죠. 그렇지만 신자유 경제 체제라는 것이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은 금융 기반으로 한 월스트리트 금융가를 중심으로 한 경제 성장론이고 무한한 경쟁을 통해서 탈락한 사람은 탈락한 사람대로 보살펴주고 거기서 경쟁에 이긴 사람은 이긴 사람으로 대우를 해주자. 아주 뭐 자유시장 경제의 기초적인 발언이면 생각이면 틀림없습니다만은 이 금융 자본을 위주로 한 신자유 경제 체제, 이것은 즉 미국이 생산성이나 제조 분야에서 세계에 뒤떨어지기 시작하면서 뉴오다, 즉 새로운 질서, 그것을 선언하면서 기축통화 달러를 무기로 또 전 세계를 제패하는 군사력, 그 다음에 실리콘밸리를 중심으로 한 소프트웨어 발전, 그리고 거기에 따른 지적재산권 보호, 그것으로 미국의 국익을 보호하려는 측면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좀 더 거칠게 이야기하자 그러면 1등 아니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 2등이나 꼴찌나 마찬가지다 하는 그런 극단적인 경쟁을 유발하는 게 신자유 경제 신자유 개방 시장 정책입니다. 신자유 경제 뭐 어쨌든 간에 그런 정책입니다. 그건 역시도 너무 과도한 극우적인 발상입니다. 이미 그 문제는 전 세계적으로 부정적인 반응이 큰 정책입니다. 왜냐하면 금융 자본의 소득은 산업자본, 즉 제조업의 소득으로서는 도저히 따라갈 수 없이 격차가 벌어져서 양극화가 커진다는 게 지금까지의 결론입니다. 소위 말해서 트리클 이펙트, 즉 뭐 물방울이 넘쳐서 떨어지는 효과, 그런 것은 전혀 없다는 것을 이미 월스트리트의 경제학자들도 인정한 바고, 도저히 그 사람들로서는 그 금융 자산을 큰 부를 이룬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어떻게 자기가 분배해주고 싶어도 분배를 할 방법이 없는 좀 극단적인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지금 프랑스에서 일어나고 있는 옐로우 베스트의 그 과격한 시위, 거기에는 자신들이 대통령 마크롱을 부자들이 대통령이라 그렇게 부르며 저항을 하는 경향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건 역시 우리도 고려를 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제가 생각에는 박근혜 대통령의 정책은 가장 옳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분이 나오는 길만이 보수대 통합의 가장 큰 단초가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